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걸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는 현장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는 시기다 보니까 근데 또 여러분이랑 소통을 하고 싶어서 좀 노력 중입니다. 최근에 슬픈 소식인데 버티다 못해서 무너지는 분들이 주변에 늘고 있고요. 더 슬픈 얘기인데 작년에는 극단적인 사례까지 나왔어요. 그때마다 좀 감정이 좀 흔들리더라고요. 아는 분이니까. 그리고 최근에는 유명한 분이 다 같이 투자하다가 결과가 안 좋아서 지금 노출이 더 이상 안 된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진짜더라고요. 이분들 또 오히려 투자를 잘 못하거나 별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밀어붙여서 유명한 분들도 계시죠. 유튜브에 꽤 있죠. 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야 뭐 멀쩡하겠죠. 지금 더 승승장구할 수도 있고요. 왜냐면 투자하는 분들이 날아가니까. 이건 뭐 본인의 선택이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 망한 분들은 왜 망했냐는 거예요. 전 굉장히 궁금한데 대화를 좀 해보면 깊은 대화는 못하죠. 아픈 데를 긁는 거니까. 방법이 없다. 그냥 미사일 맞았다. 이런 거예요. 그냥 부동산 시장이 꽝 하고 터졌다는 거죠. 이런 걸 진짜 침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정말 멍청한가? 잘못했나? 리스크 관리를 못했나? 따져보면은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베팅을 좀 과감하게 한 건 있지만 정말 시장이 버틸 수가 없었구나. 수요가 아예 없었잖아요. 거래량 보세요. 누가 집을 삽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는 거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여러분 최근에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야. 이게 같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하이닉스, 삼성전자, 엔비디아, 비트코인 보시면은 비트코인 2천에서 1억까지 갔고 지금 앞에 다른 종목들도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비트코인 2천만 원 갔을 때 이거 가짜다. 이제 드디어 거품이 빠진다. 이 얘기 쏟아 넘쳐났고요.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사업, 2차 전지로 가는 게 낫다. 이런 얘기가 거의 도배가 됐었고 엔비디아도 AI 버블이고 AI는 사람들한테 이 매출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기업들한테 팔아먹는 거니까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어쨌건 결과는 돈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너처럼 일찍 설치고 다닐 필요 없다. 나는 가만히 있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살 거다. 이 얘기 저한테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과연 그럴까요? 그럼 거꾸로 여쭤볼게요. 자, 엔비디아 아니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지금 오르죠. 비트코인 이제 오르죠. 사실 수 있으세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수 있으세요? 야, 이거는 다르다라고 하시기 전에 부동산을 올라가면 일단 1,000만 원 단위로 뛰거든요. 이게 현장에 나가서 내가 5억짜리 집을 5억 3천에 살 때 이거 쉽지 않아요. 해보시면 저 같은 애들이는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막 5억 3천짜리 집을 분명히 5억 3천이었는데 갔더니 호가가 5억 6천, 5억 7천. 안 살 거면 가래요. 이거 사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모든 자산 시장에서 미리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올라갈 때 사는 거는 투자 경험이 충분히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부동산 시장이 지금 바닥을 지나서 완전 침체장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망하잖아요. 안 망할 사람들이 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망한다는 거는 진짜 침체장인 거예요. 깡통 찾는 사람이 많으면은 침체장인 거예요. IMF, 국제금융위기, 카드 대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은 시장이 정말 침체가 된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국가가 살리려고 하죠. 근데 우리 모습을 보면은 부동산 시장이 되게 혼재돼 있잖아요. 망한 사람도 있고 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바닥이라고들 별로 안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저도 왜 그런지는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이거 뒤에 사람이 안 나오게끔 할게요. 뒤에 사람 나오면은 좀 곤란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은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될 거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가야 될 방향은 저쪽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제가 설득을 하려고 그래도 그냥 마냥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침체장에 투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나 로버트 기요사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부를 잃었잖아요. 부동산은 여러분 부동산은 역사적으로 회복을 못한 적이 없어요. 전고점을 못 넘은 적이 0번이에요. 여러분이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주식들보다 역사적 사실을 놓고 보면은 전고점을 찾을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근데 망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건 정말 바닥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는 여러분 요새 규제 때문에 많이 사지도 못해요. 대출도 많이 안 나오거든요.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런데 여전히
내 집 마련하라는 얘기가 정말 하면 안 되는 얘기처럼 치부되는 요새에 전 이게 되게 좀 씁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 통해서 제 주변에 제가 아는 그분들이 무너질 정도면 정말 거의 바닥이거나 바닥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 가진 사람들이 다 망해야 될까요? 한국의 사람들의 자산 80% 이상이 부동산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어른들은 부동산이 거의 전 재산이란 말이에요. 이런 시장이 더 이상 붕괴되면 어떻게 될까? 이게 잘 안 돌아가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있어요. 건설 경기나 아니면 집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앞에 말씀드린 다른 자산들처럼 오를 거라 이런 뜻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강력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 이거 올라가기 시작하면 손 못 대요. 정말 손 못 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시면은 아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이닉스나 아니면 이런 종목들은 올라가면 여러분이 투자했으면은 이게 몇 천만 원 차익이잖아요. 부동산은 가면 더 크게 차이가 나요. 막 심한 데는 잠실도 옛날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하고 망설이다가 안 산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그때 사겠다는 가격이랑 지금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지금 똑같은 거 살라 그래도 최하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요. 왜냐면 좀 오른 다음에 오셨는데 선택을 정말 힘들어 하셨어요. 근데 거꾸로 올라가기 전에는 선택을 더 힘들어 하셨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이 없어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는 좀 기준이 약간 그래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은 거의 수요가 들어올 게 거의 다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고 뭐 이제 부동산은 좀 차이점이 있죠. 왜냐면 필수제니까. 그리고 이제 정말 망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냥 탄탄해 보이는 사람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저는 그건 이제 거의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은 그 시기를 지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망설이시는 분들은 이게 자산시장이 내려가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천년 만년 내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 쭉 내려가다가 바닥을 다지고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다른 자산시장보다 이게 조용히 움직여요. 조용히 움직인 다음에 데이터 나오는데 최소한 한 달, 길게 2달,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언론이 또 데이터 만드는데 한 달에서 2달이니까 여러분 제 방송 쭉 보시면은 제가 얘기한 게 신문기사에 계속 나오죠. 심지어 거래량 기억나세요? 언론에서 거래량 2월달에 다시 죽었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말도 안 되고 1월이랑 2월달 거래량 똑같고 평행선이고 약간 차이 나는데 날짜 따지면 똑같아요. 3월달에 반등한다. 3월달에 거래량은 2월달보다 훨씬 많이 나올 것이라 얘기했는데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제가 최소한 한 달 이상 앞서 있는 건데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한 달 이상 통계를 앞서고 있다는 게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그 통계가 나와야만 기사를 쓸 수 있는 언론들은 저보다 최소한 2달은 느리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기사에 나오고 제가 맨날 기사 나오면은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맞추고 이러는 게 전혀 아니라 그냥 현장에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고 유튜버의 특성상 그냥 제가 보고 있는 사실을 더 가볍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언론은 데이터나 어떤 표가 나와야지 쓴단 말이에요. 그걸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서 현장에서 바닥이라고 느낀다고 해도 이런 기사가 나오려면은 한 2달, 3달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에서 2달, 3달이면은 여러분이 시세를 움직이는 걸 떠나서 금매가 없어져요. 주식이랑 차이점이 주식은 호가가 9만 원이면은 여러분이 9만 원에 사야 돼요. 기다리든가. 근데 부동산은 시세가 9억이어도 여러분이 매도인이 힘들 때 나오면은 이걸 8억 5천, 8억에도 살 수 있고 예전에 제일 안 좋을 때는 한 7억에도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타이밍, 거래잖아요. 거래의 묘미는 이 거래에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걸 나로 만드는 게 묘미인데 지금 그런 시기가 지나가 버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망할 사람 다 망하고 힘든 시장 지나가면은 매도인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세금을 많이 냈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을 할인해 주지 않아요.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는 단지들도 많고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게 남아있는 단지들은 딱 이런 식이에요. 그 금매가 남아있는 단지는 사람들이 안 가요. 그래서 금매가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침체장은 침체장인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이 있고.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가요. 자연스러운 건데 저는 그래서 늘 안 좋거나 침체된 시장에 더 많이 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런 건데 이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와닿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의 경우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도전하는 한 번의 경험만 있으면은, 그리고 그게 좋은 결과로 돌아오면은 저는 사람이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전 부동산 시장 처음 들어왔을 때 안 좋았어요. 제가 처음 그 물건 제대로 회복하는데 한 10년 기다렸거든요. 물론 그 10년 중간에 공부를 해서 딴 걸 도전한 게 잘 된 거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도 분명히 바닥이 있을 거잖아요. 나름대로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제쯤 바닥일지. 근데 저는 지금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요새 목 상태도 안 좋고 그래서 좀 얘기는 많이 하고 싶고 그래가지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